대한민국이 미국조차 실패했던 전기장갑차 개발에 나섰습니다. 바로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수소장갑차입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수소연료전지라고 하면 뭔가 약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현존하는 배터리보다 우수한 수소연료전지의 에너지 저장 밀도를 이용해 완전 전기 추진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형 군용 장비를 양산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미국이 개발에 실패했던 미래전투체계 FCS를 뛰어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방산시장뿐 아니라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선도국이 될 수 있는 대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잘만 하면 미래 시장에서 한국이 유럽 최강인 독일을 제치고 세계사의 제조 강국이 되는 것을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런 한국의 악기를 막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현재 일본 역시 수소연료전지를 비롯한 수소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 수소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가정용 수소보일러까지 개발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래 수소 패권을 쥐기 위해서는 기술력으로 경쟁국인 일본을 앞서야만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는데요.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수소 경제를 만들기 위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 앞서 말했던 수소장갑차 같은 중장갑 차량들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K806 차륜형 장갑차의 구동체계를 수소연료전지 기반 전동화 추진체계로 교체하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30년대까지 구체적인 로드맵도 존재합니다. 우리 군의 차세대 전차와 보병 전투차를 수소 추진으로 개발한다는 상세한 로드맵이 이미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개념 무기 수소장갑차와 수소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한일의 치열한 경쟁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완전 전기 추진 차량은 세계 여러 군데가 꿈꾸는 꿈의 무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밀성은 전장의 영순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구상 어느 군데나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작은 폭발을 힘없이 일으키는 엔진과 달리 전기 추진 차량은 모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열도 적게 납니다. 기존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발열이 발생하고 배기구를 통해 열을 빼야 하는 기존 차량에 비해 적외선 탐지 장비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또 전기 추진 특유의 빠른 반응 속도 덕에 조정성이 우수하고 압도적인 전력 생산량으로 각종 첨단 전자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야간에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저소음, 저진동, 저발열을 이용해 은밀하게 적의 코어까지 접근한 이후에 혼란에 빠진 적을 손쉽게 압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전기 추진 차량을 대한민국이 개발 중입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국방기술 기획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6년까지 K806 차륜형 장갑차에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장갑차로 개조할 예정인데요. 이후 2030년이 되기 전까지 600kW 출력의 군용연료전지를 개발해 이를 현재 기아가 개발 및 생산 중인 중형전술 차량과 미래에 개발될 고기동 보병전술 차량 HIFV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개년 계획만 잡혀있던 K3 차세대 전차 도입이 앞당겨지게 됐는데요. 현재 한국은 2025년까지 무게 25톤의 차량 장갑에 쓸 전기기계식 변속기를 개발하고 2023년까지 초공량 고체 수소 저장 기술과 500W/kg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한마디로 수년 내 대형 군용 차량이 사용할 전기 추진 체계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도 구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은 궤도형 차량에 사용할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할 구상을 이미 끝마쳐 두었습니다. 500kW를 구동기에 사용하고 200kW 외부 전력 공급, 바꿔 말해 탑재 장비에 쓸 수 있는 700kW 이상의 궤도형 추진 체계를 만들 계획인데요. 만약 2단계까지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2030년대 초반부터 1000kW, 그러니까 무려 1MW의 추력을 낼 수 있는 초고성능 연료전지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2022년 현재 드론을 격추하는데 첨단 레이저의 성능이 50에서 100kW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인데요. 경악스럽게도 우리 군은 이 엄청난 연료전지를 50톤 이상의 유무인 복합전차, 다시 말해 K2 흑표대를 이을 차세대 전차 K3에 적용할 생각입니다.
1메가와트급 출력이라면 국군이 개발한 차세대 전차포인 140mm 전열화학포와 레이저 APS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을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최근 독일에 내놓은 KF-51 판터 전차를 손쉽게 압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가 탱크계의 F-22 랩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만드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조차 실패한 것이 전기로 추진하는 군용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 미국은 디젤 하이브리드 추진 전기 장갑차의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미래 전투체계 FCS의 핵심 MGV 사업입니다. MGV는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한 뒤 생산된 전력으로 모터를 돌리는 직렬식 하이브리드 체계를 적용한 차량이었습니다. 디젤 추진보다 연비 효율이 2에서 40% 우수하고 변속기 등 여러 부가 설비 대신 배터리나 무장 등 추가 장비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됐는데요. 이에 더해 모듈형 설계를 적용해서 하나의 장갑차 차체를 이용해 IFV, 자주포, 전차를 대체하고 심지어 G, 정찰, 의무, 군안 등 각종 파생형으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MGV의 개발은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우선 구동체계가 실패했습니다. 엔진, 발전기, 모터라는 복잡한 구조 때문에 구동체계의 단가가 상승했고 신뢰성과 정비성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장갑이 너무 약했습니다. MGV 기반 전차나 장갑차는 항공 수송이 가능하도록 티타늄 합금 장갑을 사용해 무게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무게를 줄이다 보니 티타늄을 사용했음에도 방어력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결국 MGV를 생산할 돈으로 M1 전차를 개량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과 함께 2009년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이처럼 전기 추진 차량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이 몰두 중인 수소연료전지 기반 전기 차량은 우수한 성능만큼이나 극복해야 할 단점이 많습니다. 바로 수소연료전지의 특성 때문인데요. 수소연료전지는 리튬이온이나 니켈전지 같은 2차 전지를 뛰어넘는 3차 세대 전지인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는 연료가 되는 분자를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전지의 총칭인데요.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백금 등의 촉매와 접촉시켜 전자를 떼어내 발전기를 구동합니다. 이후 사용한 전자를 산소와 결합시켜 산소이온을 만들고 이 산소이온을 전자가 떼인 수소이온과 결합시켜 물로 만드는데요. 이런 특성 덕에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충전 속도가 빠릅니다. 심지어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흔히 사용하는 리튬이온 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나 높아서 적은 부피로도 막대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너무 위험합니다. 태생적으로 수소는 폭발성이 매우 높은데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 액화하거나 압력을 가할수록 폭발력이 거세지는 데다 압력을 높일수록 금속에 침투해 금속을 무르게 하는 취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간단히 말해 제대로 쓰려면 압축해야 하는데 압축하면 자그마한 충격에도 폭발할 수 있는 수소 폭탄이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떻게든 수소를 저장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운반과 충전이 문제가 됩니다. 움직이는 폭탄인 수소를 안전하게 운반한 뒤 압축된 수소를 안전하게 옮겨 넣을 저장소가 없다면 수소의 효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야 겉보기만 그럴싸한 계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민가군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수소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라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은 한 해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일본, 이와 같이 여러 국가 또는 국가연합에서 수소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일본의 경우는 아베 총리 시절부터 수소 사회를 만들겠다며 관련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일본 보일러 회사에서 세계 최초 가정용 수소 보일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9년부터 개발된 이 보일러는 올해 11월부터 호주에서 2-3년간 실증 시험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또 유럽연합에서는 2050년까지 최대 62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수소 생산시설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강 미국은 더합니다. FCS 사업이 처참히 실패했음에도 미국은 전기 추진 군용 차량의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2005년에 지행과 함께 첫 수소전기차 실버라도를 개발했고 2018년에는 25kW 전력 공급이 가능한 실버라도2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에는 3분 충전으로 640km 주행이 가능한 군용 수송 트럭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 해병대에서는 MIT 링컨 연구소와 함께 알루미늄을 활용해 수소를 만드는 HTARP를 연구 중입니다. 이처럼 수소에너지 개발과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군용 수소차의 개발은 명백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최선두 그룹입니다.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기술을 보유 중인데요. 현대차 같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차세대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수소차에 막대한 투자를 퍼부은 덕에 다른 나라들을 압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을 제치는 것도 꿈꿔볼 수 있을 정도로 관련 기술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 정부가 작성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서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전국에 310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고 수소 공급은 연간 47만 톤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에 더해 메탄올 등 가격이 저렴한 연료계질 방식을 적극 채용해 수소 가격을 킬로그램당 6,000원 수준까지 낮출 계획인데요. 최종적으로는 2040년대까지 연간 526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의 가격을 킬로그램당 3,000원까지 낮춰 완전한 수소 경제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수소 연료 전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2차 전지 역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자세하게는 기존에 사용하던 리튬이온 전지의 수배 성능을 상회하면서 충격에 대한 안전성이 높은 전고체 전지를 수년 내 완성할 것입니다. 이 전고체 전지가 완성되면 수소가 충전되어 있을 때는 효율이 높은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다가 수소가 떨어지면 배터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고전력이 필요할 때 배터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전열화학포나 레일건 같은 무기를 전차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금의 계획대로 성공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최강의 차세대 완전전기 추진전차인 K3를 현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